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1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듣고 감동을 했습니다. 왜 감동을 했느냐? 이 연설 내용도 좋았지만은 5년 전의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거기에 토를 달아서 반박을 했던 저로서는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연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자유와 연대를 강조를 많이 했는데 너무 좀 학술적이었습니다. 실천과 정책이 구체성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5년 전과 비교하면은 이건 정말 정권 교체가 얼마나 보람 있느냐를 만끽할 수 있었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연설에서 5년 전과 비교해서 특히 돋보였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바로 1950년 한국,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이죠. 우리들의 현대사는 이렇게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루게 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설은 문재인은 적어도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못하는 연설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연설의 마지막,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돌이켜보면 유엔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습니다.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유엔군이 우리를 지켜주었고 우리가 그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국가 발전에 서서 오늘은 의젓한 나라가 되고 이제는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유엔과 함께 하겠습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연설을 제가 몇 대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장 박동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우선 촛불 집회를 촛불혁명이라고 조작을 합니다. 아니, 촛불혁명이면은 그건 쿠데타와 같은 것 아닙니까?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 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이 유엔 정신이랍니다. 촛불혁명은 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도전에 맞서며 인류가 소망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막 공허한 이야기고, 거리를 메운 수십만 수백만의 불빛들, 노래와 춤과 그림이 어우러진 거리 곳곳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발언하고 평등하게 토론하는 사람들, 아이들과 손잡고 집회장을 찾는 부모들의 환한 표정, 집회가 끝난 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청년들에게서 느껴지는 긍지, 그 모든 장면들이 바로 민주주의였고 또 평화였습니다. 대한민국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이어진 광장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도대체 촛불혁명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지 어떻게 촛불혁명이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은 혁명이란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대한민국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입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죠. 선거로 선출된, 그것도 41% 득표율로 구성된 정부를 촛불혁명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럼 혁명정부 아닙니까? 혁명정부는 타도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디서도 혁명이나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6.25에 대해서는 완전히 망언을 했습니다. 아니, 공산 침략군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이게 놀랄 부분입니다.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 대목이죠. 아니, 김일성의 남침 전쟁인지 어떻게 내전입니까? 내전은 상방이 서로 싸우다가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따질 필요 없이 양쪽이 다 잘못했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내전이면서 국제전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공산당이 하는 수법입니다. 같은 민족 문제로서 이것은 남한군과 북한군끼리 해결해야 되는데 유엔군이 들어와 가지고 국제전이 되었다 하는 논리가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아니, 유엔 총회장에 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아니, 유엔군을 보내준 바로 그 유엔 총회에 가서 당신들이 들어와서 국제전이 되는 바람에 우리 통일 못 되었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열을 올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비판한 언론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온전한 삶을 빼앗겼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김일성의 남침으로 300만 명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내 아버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피난한다고만 생각했던 내 아버지는 끝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이것도 말이 아니죠. 전쟁이 유린한 겁니까? 전쟁이 무슨 칼 가지고 있습니까? 전쟁이 한 거죠.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가 유린한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던 그 전쟁은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4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동북아의 마지막 냉전 질서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다고요? 아니, 김일성의 남침이었다. 그 뒤에 스탈린과 모택동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풀리는데, 세계적 냉전 구조가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전쟁 책임은 김일성이 질 필요 없고 세계적 냉전 구조가 지면 되고, 세계적 냉전 구조를 만든 것은 소련과 미국의 공동 책임이니까 미국도 남침의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못된 이야기를 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것도 유엔 총회장이 가가지고 유엔에 침을 뱉은 것 아닙니까? 또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은 흡수통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은 북한 농당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계속 탄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우리는 구경만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헌법 제 66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 66조는 대통령의 책무로서 헌법 69조와 함께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 수호,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통일 노력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평창을 덧붙였네요. 나는 평창이 또 하나의 촛불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처럼 평화의 위기 앞에서 평창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유엔이 촛불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유엔이 촛불이 되면 불타가지고 저 9.11 테러 당한 월드 트레이드 센터처럼 타버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저주를 하고 있다니요.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지지를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연설과 5년 전의 문재인 연설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